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로 전환한 지 오늘로 열흘째가 되는데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로 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난주 하루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그 전주에 비해서 네. 한 10% 정도 증가해서 위중증 환자가 종전에 한 330명 정도 발생하던 게 음, 평균적으로 360명 정도로 지금 음, 증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 며칠간을 보고 있으면은 400명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전체 부모 모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연동돼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국이 예상했던 어떤 숫자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어느 정도 지금 사실 이 일상 회복을 하는 가운데에서 초기에 이 확진자 규모와 이에 음. 연동돼서 중증 환자, 사망자가 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현재 지금 저희 의료 체계를 놓고 보면은 전체 중환자실이 1,121개를 가지고 있는데 음. 그 중에서 한 511개 정도는 아직 가용 가능합니다. 예. 45% 정도 여력은 가지고 있어서 예. 아직까지는 저희 의료 체계가 이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음.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네. 병상 그 문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지역별로 예, 이것도 편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아무래도 수도권이 제일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고 예. 환자 발생도 수도권 쪽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향후도 계속 증가할 것이냐 예.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보고 바로 그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일정 시기까지는 좀 증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좀 이래 많이 자제되거나 억눌러져 있던 사회적 활동들이 지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예, 거기에 따른 확진자 규모 증가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예. 다만 증가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나 가파를 것이냐. 음.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확진자 기준으로 확진 규모나 혹은 위중증 환자 규모들이 약간 10에서 20%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금주와 다음 주까지도 증가율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이런 음. 상황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인제 그러면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먹는 치료제잖아요. 근데 어제 예. 그 이 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를 좀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던데 어느 정도로 당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먹는 치료제는 내년 2월 정도를 목표로 지금 계약을 임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2월 정도 세계적으로 공급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음. 지금 이 부분들은 지금 변수는 좀 많습니다. 아직 예. 그 먹는 치료제가 제약회사가 이제 개발에 성공한 단계이고 예. 아직 각국에서 허가조차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음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저희 노력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사의 어떤 그런 준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 최대한 빨리 허가들을 갖다가 좀 해주고 음. 그런 상황들을 맞춰 나가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쓸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래서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성이 확인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다른 나라들과 쓸 수 음.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관련해서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병상도 있지만 의료 인력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 주요 대형 병원 노조들이 지금 그 구성돼 있는 의료 연대가 당장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지 옥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 가장 큰 노조인 그 지난번에 이 보건의료 노조하고는 협의가 잘 돼서 예. 지금 간호인력 확충의 문제나 혹은 이 보상의 문제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일부 대학병원들로 좀 구성되어 있는 의료연대라고 하는 단체들이 또 한번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라서 네.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 아마 지금 협의 분위기상으로서는 지난번에 그 보건의료 노조와 같이 합의를 했던
동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초음파까지는 안 갈 수 있다고 뭔가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개별 병원 상에서의 어떤 그 노조 쟁의 문제도 좀 있어서 네. 사업이 완전히 안 될 거다라고까지는 제가 잘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아무튼 집단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렇게 파업을 하는 자체는 좀 자제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해나가는 방향 쪽으로 네. 서로 논의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반장님 그럼 관련해서 저번에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 의료인력 예, 확충 문제 있잖아요. 지금 예,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게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예.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 의료인력 확충이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예. 하나는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때 예를 들면 환자 몇 명당 간호사는 몇 명은 좀 최소한도로 확충하도록 예, 하자. 예, 예. 예,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지키게끔 하는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기준을 도출하고 있는 중이고 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 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인력 자체를 아예 확충하는 문제, 네. 예, 이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의대 확충이라든지 이럴 때도 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던 바가 있어서 예, 예. 이 문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백신 관련해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 그다음에 그 접종 예약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대략 1차 접종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세에서 17세 예. 정도가 한 21% 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예약률로 봤을 때도 아마 3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금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89% 거의 90% 가까이 지금 접종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수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한 학부모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여중생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였는데, 그 주변 엄마들 사이에서 이게 그 백신을 맞으면 무슨 뭐 생리불순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갖고 겁나서 못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혹시 좀 이거 관련 지금 뭐 통계나 조사, 그래서 이걸 좀 그 학부모님들에게 좀 설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외국의 데이터들을 계속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현재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소아청소년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한 부작용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있고 예. 이제 일부 좀 걱정을 끼치고 있는 신낭염이나 심근염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례들은 전부 완치가 됐던 사례로 이게 심각하진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예. 예, 좀 더 다만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게 놓고 예. 본다면. 지금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했을 때보다는 네. 소아청소년 쪽에 감염 확률, 감염 위험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성인 집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접종을 하시면은 예방 효과가 60% 정도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전파나 유행이 차단되는 효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때부터 예. 속도가 느려지고 규모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소아청소년 좀 문제가 집단 생활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안에서 이런 그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성인같이 이렇게 차단되는 효과들이 거의 안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젊을수록 무증상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무증상 감염자가 그 집단으로 들어와서 한참을 좀 확산을 시키고 난 다음에 증상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서 예. 이게 예전하고 다르게 그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어떤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저희 정부로서는 현재 예전보다는 예방접종의 편의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방접종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수능인데 혹시 수능 방역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능은 지금 아무래도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시험 기회를 공정하게 다 부여해드리는 측면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가급적 어떤 경우라도 시험을 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편 이제 시험장에서의 어떤 방역 관리도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예, 예. 그 부분들은 사실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 계속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뭐 입구를 분리하는 문제나 좌석을 띄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함께했습니다.